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아주 소중한 약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약초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께도 아주 큰 도움이 될 만한 약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잠은 잘 주무시나요? 우리 나이가 들다 보면 좀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약초,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멧대추 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멧대추. 일반적인 대추나무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오늘 소개할 약초는 멧대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 자생을 합니다. 근데 이 멧대추가 어디에 자생하냐면 약간 굉장히 척박한 곳, 약간이 아니고 굉장히 척박한 곳인데, 이 바위 틈 사이나 뭐 이런 데 자생을 해요. 그러니까 물도 없고 햇볕은 강하게 쬐이고 굉장히 다른 식물이 살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골라서 자생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굉장히 척박한 곳에 자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멧대추 나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개체수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산행을 하면서 가끔씩 보기는 하는데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멧대추 나무의 모양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멧대추입니다. 이 전체 모습을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아주 크지 않아요. 일반 대추에 비해서 크지 않습니다. 제가 저하고 키 비교를 좀 해볼게요. 제가 조금 더해서 1m 70 넘는다 생각하고요. 이 정도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대추보다는 좀 작고요. 잎 모양을 좀 보세요. 일반 대추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약간 더 작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자, 여기 가시 보이나요? 가시. 야, 이렇게 굉장히, 이거 찔리면 굉장히 아플 것 같죠? 이 가시도 발달되어 있고요. 가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예, 이런데 가시가 보이죠? 예. 심지어 여기는 낚싯바늘처럼 나 있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양옆으로 이렇게 가시가 나 있어요. 가시 발달이 굉장히 많이 이거 찔렸습니다. 피가 나네요. 굉장히 아파요. 가시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잎은 조금 더 작고, 전체적으로 모양을 이제 크기를 보면 크기도 일반 대추보다 좀 작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열매입니다. 자, 열매를 보면 너무 작아서 지금 초점이 안 잡히는데요. 자, 이게 멧대추 나무 열매예요. 제가 따볼게요. 자, 이렇게 작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작아요. 예. 제가 마침 오다가 일반 대추를 하나 주워왔거든요. 비교를 좀 해볼게요. 오른쪽이 일반 대추고요. 이게 이제 멧대추죠. 작은 게. 크기는 뭐 몇 분의 몇인가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일반 대추는 뭐 약간 타원형, 완전 원형은 아닌데, 이 멧대추는 동글동글합니다. 이것도 약간 타원형이네요. 하지만 구형에 가까운 타원형인데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추 크기가 작다. 그리고 더 원형에 가깝다. 이게 이제 멧대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기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맛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반 대추, 여러분도 뭐 맛은 다 아시겠지만 잘 익었습니다. 먹방이 아닌데 맛있네요.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이유는 이 대추 씨앗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번에는 이 멧대추 씨앗, 이 작은 씨앗을, 멧대추 열매, 씨앗이 아니고 열매를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멧대추 열매는 맛이 어떠냐면 신맛도 있고요. 단맛도 있지만 신맛이 좀 더 강해요. 근데 일반 대추는 단맛만 있어요. 신맛은 전혀 없고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멧대추를 이 씨앗을 제가 지금 먹고 씨앗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완벽하게 좀 이렇게 다 깨끗하게 발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기존에 찍어 놓은 사진이 있거든요. 이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 멧대추 씨앗과 일반 대추 씨앗의 차이가 아주 극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멧대추 나무 씨앗을 그 단단한 핵각, 그러니까 이 호도로 말하면 호도 이 단단한 그 핵각이 있잖아요. 그것을 망치로 딱 깨면 안에 이제 맛있는 이 호도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멧대추 씨앗의 핵각을 딱 깨면은 그 안에 이제 씨앗이 정말 씨앗이 나오거든요. 그 씨앗을 우리가 약으로 사용하는데 산조인이라고 하죠. 산조인. 이 산조인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디를 가시든지 불면증에 좋은 약 좀 지어주세요 하면은 이 멧대추 씨앗, 즉 산조인을 넣는 게 아주 일반적인 거죠. 이 불면증에 가장 첫 번째로 선택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멧대추 씨앗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 산조인이라고 앞으로 이렇게 칭하도록 할게요. 이 산조인은 일단은 효과를 보시려면은 이 산조인을 약간 볶아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생으로 사용하시면은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는커녕 되레 잠을 안 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멧대추 씨앗, 즉 산조인을 볶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활용 방법은 이것을 볶아서 달여서 복용하는 겁니다. 차처럼 복용하는 건데 제가 달여서 복용했더니 맛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옛날 의서에는 단맛과 신맛이 같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단맛은 보약이거든요. 즉 오래 장기 복용하셔도 큰 그 몸에 부작용이 없다. 즉 양량을 적정량으로 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신맛도 단맛을 도와서 보약의 효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멧대추 씨앗, 즉 산조인을 오래 복용하면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큰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약인데 게다가 불면증을 치료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나이가 든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약이죠. 그래서 저는 멧대추 씨앗, 즉 산조인을 잘 볶아서 물에 달여서 복용하기를 일단은 권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저는 특이하게도 이 멧대추 씨앗에서 기름을 짭니다. 물론 이 멧대추 씨앗이 기름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기름이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에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을 불면증 환자한테 줍니다. 티스푼으로 1스푼 내지 2스푼 뭐 자기 전에 이렇게 복용하시면은 굉장히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더라고요. 불면증 때문에 고생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 수면제를 처방해서 먹는 분인데 이 멧대추 씨앗을 먹으니까 그 효과가 훨씬 더 좋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낮에 이 멧대추 씨앗 기름을 먹고 운전을 하면 운전이 방해가 되더라. 이럴 정도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멧대추 나무 그리고 그 약으로 쓰이는 멧대추 나무의 씨앗, 즉 산조인 잘 기억하셨다가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보약에다가 어떤 면에서는 치료약이기도 하고 오래 복용해도 큰 몸에 해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약초 하나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게 참 저로서는 참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략 한 6시께 됐는데 모기가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기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